네, 이번 시간은 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처리에서 이 캡처 해킹 문제 파트의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까지 다루었던 그 분류 모델 기능까지 활용을 해서 이제 해킹 자동화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례대로 이러한 이미지 파일이 주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직접 우리가 이렇게 수를 입력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용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우리가 직접 일일이 하기에는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순식간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그 각각의 숫자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수식으로 만들어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빠르게 정답을 도출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이렇게 서버 쪽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내용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한번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열어 보신 다음에요, 한번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화면상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알고 보면 자동으로 체크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그 정답에 대한 내용을 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보냈던 그 값인 36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이제 서버로부터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아직 문제를 다 푼 게 아니니까 이 플래그는 비워져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다시 이미지 파일을 받은 다음에 그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57이라고 답을 보냈더니 또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미지 파일에 대한 경로가 주어졌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미지 파일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웹서버로 그 이미지의 정답을 보내고 다시 서버로부터 그 결과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은 또한 마찬가지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구현할 내용은요, 바로 수식 정제를 위한 그러한 함수인데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 evaluate 함수를 이용해서 어떠한 문자열로 이루어진 수식 정보, 뭐 7 더하기 5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12라고 반환하게 되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하게 될 건데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0이 연달아서 나오거나 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000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자열이나 뭐 00 플러스 7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가 주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0들은 다 지워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0 같은 경우는 0을 하나만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식을 정지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이제 수식의 총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3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식에 대해서 먼저 각 문자열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003 플러스 74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 003과 74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진 문자를 하나씩 확인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왼쪽에 오는 0들을 지워버립니다. 그게 바로 left strip 함수인데요. 이제 이걸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0들이 다 지워지게 되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0만 존재해서 0을 다 지워지게 된다면 비문자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을 하나쯤은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서 왼쪽에 있는 0들을 다 지워서 3만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즉 연산자를 하나씩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뒤쪽에 오는 문자열 또한 더해줘서 이렇게 온전한 문자열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0을 지우는 함수인 remove first zero 함수입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먼저 유틸리티에 추가를 해줄게요. 따라서 이렇게 util 소스 코드에다가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정규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all 이 함수를 넣어주고 차례대로, 자, 이렇게 ppt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함수를 붙여넣기 해줬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구현을 끝내도록 할 건데요. 자, 간단하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와 손쉽게 통신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한 웹사이트, 우리가 실습용 서버로 만든 이 웹사이트를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실제로 해킹방어 대회라면은 해킹방어 대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의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네트워크 탭을 개발자 도구에서 열어주시고
스타트를 누르시면 먼저 이렇게 스타트 경로로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 결과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얘를 풀어서 접속을 다시 하게 되면요, 이렇게 체크 함수로 그 정답인 4를 보낸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코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스타트 URL로 접속할 수 있기 위해서 URL에다가 넣어준 거고요. 이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먼저 answer에다가 빈 내용을 채워주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문제를 총 100번 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인지를 100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또한 이제 각각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수식을 푼 다음에 다시 서버로 전송하는 그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스타트 타임이란 변수를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answer라고 해서 이 파라미터에다가 answer 값을 넣어서 서버로 전송을 할 겁니다. 자, 맨 처음엔 이렇게 answer를 빈 문자열을 넣어 줄 건데요. 그 이유는 맨 처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우리가 따로 어떤 파라미터, 즉 정답에 대한 내용을 보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당 URL에다가 포스트 방식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서버로부터 리턴 값을 받아오는데요. 맨 처음 같은 경우는 스타트라서 그냥 바로 이미지 URL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URL 정보를 그대로 받아올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제 이렇게 이미지 URL을 초기화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미지 URL로부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이미지의 수식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접속할 URL을 체크로 바꿔줬습니다. 우리가 정답 코드를 제출할 그 URL이 바로 체크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이제 처음 스타트에 대한 요청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JSON 형태로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정보는 이 URL 밸류에다가 해당 이미지 URL 정보가 담겨 있죠. 이제 그렇게 이미지 URL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run 소스 코드를 작성해 줄게요. 자, 라이브러리는 전부 다 위쪽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하고요. 리퀘스트 패키지가 전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를 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를 검색을 해서 인스톨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설치가 되는 도중에 전 이렇게 코드를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코드까지 한꺼번에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코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코드를 보시면요, 서버로부터 다음 문제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 URL을 이렇게 받아왔고 간단하게 출력하도록 만들어 봤고요. 이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바로 이렇게 session.get 함수를 이용해서 손쉽게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target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target 이미지라고 이름을 설정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해당 폴더 경로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해당 이미지 파일을 분석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getResult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스트링 값, 즉 이렇게 생긴 스트링 값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수식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 수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0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제까지 진행을 해주고요. 이제 이렇게 evaluate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문자열 수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answer에 담기게 되고요. 다음번에 호출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그 answer가 서버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총 100개까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정상적으로 서버로부터 계속해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식을 계산해서 다시 결과를 다시 서버로 전송을 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100번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의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또한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이제 전체 문제풀이 코드가 다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코드를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보았더니 자, 아직 리퀘스트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다 안 됐나봐요. 자, 보니까 제가 리퀘스트7인데 리퀘스트를 설치를 했네요. 자, 리퀘스트7로 다시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설치만 되면 이제 바로 소스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 바로 서버로부터 이미지를 그 경로를 받은 다음에 그 이미지에 대한 수식을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구해내고 다시 서버에 이렇게 전달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 또한 받아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컴퓨터가 우리 대신에 이렇게 각각의 수식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고 정답을 잘 구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타겟 이미지 폴더를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수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차곡차곡 저장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컴퓨터가 대신해서 해당 문제를 수식을 잘 계산한 다음에 서버로 전송을 해서 정답 처리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풀었을 때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그 제이슨 데이터에서 이 플래그 값이 정상적으로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킹 방어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를 풀게 되면 플래그 값을 주게 되는데요. 이제 플래그 값을 해킹 방어대의 사이트에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점수를 얻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린 이렇게 총 5강에 걸쳐서 이러한 해킹 방어대의 문제를 직접 풀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우 복잡한 수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린 이것을 파이썬에서 이 KN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미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들이 어떤 숫자인지 분류를 해서 해당 숫자를 이렇게 수식 형태로 문자열로 재구성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로 빠르게 계산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식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다시 서버에게 전달을 하고 다시 서버로부터 다음 문제 파일을 받게 되면 그 문제 또한 푸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5강에 걸쳐서 상당히 실전 예제라고 할 수 있고 난이도 또한 낮지 않은 이러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파이썬에서의 오픈CV 이미지 처리 함수들을 전부 다 응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제 이번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 및 이미지 처리에 대한 실력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까지 해서 실전 캡차 해킹 문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